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농민들은 LH 직원들이 투기한 땅 중 98.6%가 농지라는 사실에 분노하며 농지법 전면 개정, 농사짓는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하게끔 농민규정 명확화 등을 통하여 네, 농사짓는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하게끔. 방금 들으신 내용은 농지 투기 규탄 기자회견 때 전국 농민의 총연맹 소속 농민의 외침인데요. LH 직원들이 농지를 손쉽게 사들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허술한 농지법도 한몫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크죠. 지금까지 어떤 투기 활용 사례들이 있었는지, 현행 농지법의 문제는 뭔지 부동산 전문 김혜림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농지법은 사실은 변호사분들께는 그렇게 큰 돈이 안 되는 네. 쪽 아닙니까? 예, 근데 이쪽을 또 잘 알고 계시네요. 다행히도. 네, 제가 부동산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볼 일이 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농지법으로는, 현행 농지법으로는 농지 투기를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현행 이제 농지법으로 어쨌든 간에 농업인 외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원칙은 맞는데요. 예. 이제 예외 규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외 규정이 많죠. 네, 그래서 예. 16가지나 되거든요. 16가지? 네, 그래서 예. 사실 뭐 이런 허점들을 이용해서 농지 투기가 좀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상속은 괜찮고, 네네. 그다음에 또 주말 농장 괜찮을 거고. 네네. 예. 또 어떤 것들이 괜찮습니까? 말씀하신 게 가장 많이 이제 예외 규정으로 해서 농지를 취득하는 사유인데요. 예. 뭐 그렇고 일단은 그 주말 농장 같은 경우 그래서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가지고 있으면 1000제곱미터 미만. 그러면 이제 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뭐 이런 것들이 없어도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어떻게 보면 농사짓기 딱 좋은 경작용지라기보다는 집 짓기 딱 좋은 네. 정도의 사이즈란 말이죠. 거기에서 네네. 이제 정원 좀 있고 그러면 딱 좋은데, 그렇게 이렇게 형질 전환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주말농장 하면서. 그런 경우도 꽤 있으시죠. 그러면 그래요? 이제 땅값이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농지에서 대지로 바뀌면. 네네. 그렇게 형질 변경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어쨌든 간에 취득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예.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이제 어쨌든 농지 소유를 계속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제 뭐 그런 방법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서류상에 그냥 맞춰만 넣으면 농지 취득이 누구나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농업을 목적으로만 농지 취득을 할 수가 있어서 그렇죠. 이제 농업 경영 계획서라는 거를 제출을 해서 이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아야만 이제 취득을 할 수가 그래야 있거든요. 되는데. 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사유들로는 이런 뭐 까다로운 절차 없이도 그냥 농지 취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주말농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를 들어 주말 예. 농장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상속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예. 이제 뭐 이농 같은 경우에도 또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예외 사유들이 16가지나 된다는 거예요. 네네. 이농. 네네. 내가 계속 농사를 짓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 되는 겁니까? 파는 거는 아니고요. 네. 잠깐 휴경할 수가 있는 거죠. 휴경.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그리고 아. 일정한 경우에는 또 이제 다른 사람한테 뭐 임대차를 한다거나 아니면 사용대차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가 농민이었는데 직업을 바꾸고 싶다. 네네. 힘들어서 그런 경우는 팔 수 있게 되는 거군요. 네, 그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수도 있는 거죠. 소유는 예. 그대로 하면서. 그러면 외지인이 그렇게 샀어요. 네네. 외지인이 사가지고 본인이 농사를 짓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사실상 이제 무늬만으로는 농사를 지으시는 경우도 있겠죠. 무늬만 있는데, 농사. 네네. 예. 그렇게 해두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런 예외 규정을 활용해서 계속 소유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소유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한테 이제 빌려준다거나 뭐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 지가가 올라가기, 땅값이 올라가길 기다리는 겁니까? 아니면 하면서 무슨 형질 변경도 하고 이번에 본 것처럼 뭐 네네. 나무도 심고 뭐 이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토지 보상을 노린다거나 뭐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가 있고 예. 그리고 주변이 이제 개발되면 당연히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예. 이제 소유하면 시간이 흐르면 땅값이 올라가는 시세 차익을 또 노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땅을 이제 용도 변경을 한다거나 해서 예. 이제 땅값 자체를 이제 올릴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 의도는 농사를 지을 목적이 아니고 그냥 순수한 투자 목적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가슴속 의도는 네. 거의 90%가. 네네. 예.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지금? 사실상 이제
어쨌든 간에 농지를 취득하겠다고 해서 예. 뭐 농업 경영 계획서를 제출하고 나면 이제 사실상 이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아가지고 농지 취득하고 예. 사후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실제 예. 농사를 짓고 있는지 계획에 따라서. 근데 이런 것들이 감시가 사실 잘 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이제 뭐 작물만 좀 심어놓고 이제 농사를 예. 짓는 것처럼 예. 이제 허위로 하는 경우도 꽤 있죠. 적발이 좀 어렵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국회에서도 그렇고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이게 어쩔 수 없다. 이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투기나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눈 뜨고 그냥 보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이게 사실 법 예. 개정도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농업 목적이 아니면서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너무 많잖아요. 예. 그렇고 이제 농사를 짓는다라는 개념 자체도 좀 모호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법에는 매우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예. 그렇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가장 많이 이제 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취득하는 좀 편법 중에 하나가 주말 농장으로 이제 사용하는 그렇죠.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도 1000제곱미터 미만 토지에 대해서는 또 취득 허가를 안 받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좀 사실은 그 면적이 좀 지나치게 넓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좀 400제곱미터 이하로 줄이자라는 법 개정도 좀 이루어지고 그런 안도 나오고 한 걸로 알고는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좀 예외 규정도 좀 줄이고 그리고 또 이제 농민이라던가 농업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좀 규정 같은 것들도 좀 신설을 하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현장에서 무슨 그런 투기 사례나 이런 것들 때문에 법률적으로 뭐 에러를 겪어서 변호사님에게 네네. 뭐 이거 좀 상담을 해주세요. 뭐 이런 사례들이 있나요? 근데 실제로 투기 사례로 저에게 예. 법률 상담을 오는 경우는 별로 없고 그렇죠. 보상금을 많이 받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계세요. 오히려 네, 보상금을 네. 많이 받고 싶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토지 그럼 보상이 어떻게 조언을 해주세요? 사실 이제 뭐 말씀하신 그것대로인데 지금 그 실제로는 이제 토지 보상이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들에 가면 토지 보상 컨설팅 업체들이 꽤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토지 보상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LH처럼 예. 뭐 나무를 심어둔다던가 뭐 아니면 쪼개기를 한다던가 이런 거 굉장히 이제 전형적인 방법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뭐 투자 컨설팅 업체들까지 다 나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뭐 아주 일반적인 거네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제 농지 땅을 투기라는 게. 투기 목적으로 산다고 했을 때는 뭐 나무 심기라던가 쪼개기라던가 이런 것들은 예. 좀 뭐 그 보상금을 높이거나 시세 차익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주말 농장 제일 처음에 그렇게 네. 허용을 해줬을 때가 2003년으로 기억을 네, 하는데 맞습니다. 1000제곱미터나 그렇게 크게 해준 이유가 뭘까요? 사실상 뭐 투기를 조장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농지 자체가 사실 헌법상의 경자 유전의 원칙이 있기는 한데 예. 어떻게 보면 재산권이잖아요. 개인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이거잖아요. 네. 결국 재산권이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산권 침해가 너무 클 수가 있잖아요. 제한이 크다 보면.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적절한 이제 그 균형점을 찾은 게 1000제곱미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기는 한데 예. 사실 이게 좀 그 말씀하신 대로 면적이 좀 넓다 보니까 예. 사실 농지 투기로 많이 이어지게 된 거죠. 이런 방법들을 이게 이용해서. 결국은 그 부딪히게 되는 게 사유재산권 그리고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러면 땅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네. 그 문제로 이제 가게 되는데 네. 땅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고 하면 땅을 그러면 소유를 못하게 하면 그거는 사회주의 아니야. 또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죠. 네. 예,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 이제 헌법 12조에 보면 국가는 이제 농지에 관해서 경자 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해야 되고 예. 농지가 소작 제도는 금지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헌법에서 어쨌든 농지의 그 어떤 성질에 대해서 그 명시를 하고 있고 사실상 이제 농지라는 것은 이거를 뭐 투기의 목적으로 삼으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는 재산권 제한이 되어야만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농지법이나 이런 것들에서 뭐 이렇게 뭐 농지의 취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기는 한데 사실 이게 이제 그 투기 수요를 막는 것과 그리고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뭐 어느 정도 이제 너무 과도하게 하지 않는 것 그 예. 중간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겠네요. 청취자 깍공 돌쇠님, 예, 농촌 출신으로서 1000제곱미터면 삽과 괭이로 네. 경작하기는 힘듭니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데 정말 힘들어요. 예, 이 정도의
면적이면 정말 힘들 것 같고 이게 결국은 지금 현장에서는 이렇게 횡행하는 투기를 막을 방법은 없네요. 이 현재 법으로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뭐 지자체에서 뭐 좀 전수 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이게 경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밝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애로사항은 있을 것 같습니다. 농지법을 어떻게 개정해야 될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예외 사유가 너무 많잖아요. 예외 사유가 많다. 네, 그런 것들을 좀 구체화를 시켜서 좀 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예외 사유를 줄이자.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사를 짓는다라는 것도 조금 애매한 규정이거든요. 농사를 짓는다는 그 행위에 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자. 네, 그런 것들이라던가 뭐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농민 관련해서 이게 농업인에 관련된 정의도 사실은 이제 좀 약간 포괄적으로 규정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구체화시켜서 농지에서 바로 옆에 사는 사람이 농민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뭐 그거 농업경영계획서 할 때 그 농지로부터 거리가 뭐 몇 킬로미터 그러면 이제 그냥 허가해주고 그렇거든요. 네, 그리고 농업인에 대한 정의는 있어요. 사실은 대표적으로 뭐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이제 다년생 식물 경작하거나 뭐 이런 경우. 시간이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 김혜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